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30년간 치매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혁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치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며 불안만 키우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단 하나의 방법만 기억하셔도 뇌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정작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몸 근력은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더 중요한 뇌 근력은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뇌도 근육처럼 자극해야 단단해지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뇌를 되살리는 단 하나의 핵심, 즉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억력 떨어지고 방향 감각 흔들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주변 분들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지인 중에 72세 김정호님이 계셨는데요. 은퇴 후 집안일만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 뇌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매주 걷기 모임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걷기 자체도 좋지만 걸으면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2달 정도 지나니 본인도 놀랄 만큼 말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화면을 안 보셔도 좋아요. 그냥 소리라도 틀어놓으시고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지 본론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뇌 근력을 되살리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 회로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자극합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깨우는 거죠. 한국치매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족 이름도 헷갈리고 방금 먹은 식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죠. 그런데 주 2회 모임에 참여하며 대화를 시작한 뒤 집중력과 말하기 속도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니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소리도 커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뇌가 살아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통화하기, 산책하며 대화하기, 주부 모임이나 교회 소모임에 참여하기 같은 가벼운 만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누군가와 10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만날 때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냅스라는 건 뇌세포끼리 연결되는 다리 같은 건데요. 이게 많아질수록 생각이 빨라지고 기억이 단단해집니다. 국립뇌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배운 집단이 기존 활동만 반복한 집단보다 신경가소성 지표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세 정미자님은 매일 같은 산책길만 다니다가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 회복을 스스로 체감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고 박자를 맞추고 다른 분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준 거죠. 처음엔 가사도 잘 외워지지 않고 박자도 놓쳤지만 몇 달 지나니 어려운 곡도 척척 소화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노래 배우기, 새로운 길 걷기, 간단한 퍼즐, 스마트폰으로 사진 배우기 같은 가벼운 학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다른 길로 걸어가거나 오늘 처음 보는 사진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단, 억지로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즐거움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요즘 새롭게 배우거나 시작한 활동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뇌는 혈류가 원활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건 결국 혈액이거든요. 서울대와 해외 기관의 공동 연구에서는 꾸준한 걷기가 혈압, 혈당, 지지를 낮추고 뇌의 활성도를 높이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걷기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뇌 건강에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심장이 뛰고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온몸에 혈액이 고르게 퍼지거든요. 75세 이정성님은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더 걷는 습관만으로 3개월 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느꼈는데 걷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 전체가 달라집니다. 정해진 속도나 시간 없이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땀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어 다니고 계신가요? 10분이라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은 뇌에 좋은 물질을 내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연구에서 허벅지 근력은 치매 위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걷기 능력이 떨어지고 걷기가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들고 결국 뇌 기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69세 김상호님은 벽에 기대 뒤꿈치 들기 운동만 꾸준히 했는데 6주 후 기억력 저하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 잡고 뒤꿈치 들기 10번, 화장실 다녀와서 또 10번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했을 뿐인데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뒤꿈치 들기,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의자 스쿼트 같은 집에서 가능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과한 목표나 무리한 기구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오늘 허벅지 근력을 위해 어떤 동작을 하나라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뒤꿈치 들기 10번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쓰레기처럼 남아있는 찌꺼기를 치웁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수면 연구기관 조사에서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한 그룹이 치매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하듯 훑고 지나가면서 이런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죠. 73세 조나미님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 2주 만에 깊은 잠이 늘고 기억력과 기분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 보고 메시지 확인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니 잠이 빨리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1시간 전 스마트폰 멀리 두기, 방 조용하게 유지하기, 일정한 수면 시간 지키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수면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은 잠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 수면 패턴은 안정적이신가요? 자다 깨는 일이 잦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해 실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짧은 대화도 뇌 회로 전체를 깨우는데 충분합니다. 복잡한 주제를 토론할 필요도 없고 긴 시간 동안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5분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전화 통화도 좋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안부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편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주 2회 대화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 친구와 통화, 목요일 동네 산책 모임 이런 식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이번 주 누구와 대화 일정 잡아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분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카페, 새로운 책 한 권이라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 뇌는 자동 모드로 전환돼서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출근길처럼 익숙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생각 없이 걷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면 뇌는 주변을 관찰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정보를 저장하느라 바빠집니다. 이게 바로 뇌 운동입니다. 변화를 너무 크게 만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갑자기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보다는 오늘 다른 마트에 가보거나 오늘 다른 공원 벤치에 앉아보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상 루틴에서 단 하나의 변화를 골라 실천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떠오르시나요? 아침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도 좋고 신문을 읽는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허벅지 근력은 뇌 건강과 노후 자립의 핵심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활동을 계속해야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허벅지 근력이 약한 분들이 5년 후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강도를 줄이세요. 운동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근육이 조금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무릎이나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고 쉬셔야 해요. 벽 스쿼트 10초 버티기나 앞뒤로 발목 돌리기 같은 동작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자극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10초만 해보실까요? 벽이 없으면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해도 됩니다. 깊은 잠은 뇌세포 회복과 정리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정보를 뇌가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는 거죠. 취침 직전 TV나 스마트폰 자극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잠들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 조용한 환경 만들기, 스마트폰 멀리 두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수면 질이 확 올라갑니다. 어제 잠들기 직전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침실에 두지 마세요.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침실에는 책 한 권 정도만 두시면 좋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순간 시냅스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억지로 하는 학습보다 재미있어서 하는 활동이 뇌에 훨씬 좋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오히려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노래, 피아노, 그림, 사진, 가벼운 학습 중 마음이 끌리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완벽하게 잘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계속 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대화 하나, 내일은 새로운 길 걷기, 모레는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치매와 가장 멀어지는 길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몸만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몸과 함께 뇌 근력, 즉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뇌 자극을 소홀히 하면 생각하는 능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혼자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거나 대화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면 뇌 회로는 다시 살아나고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 모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고 시냅스가 형성되고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루 10분의 대화와 새로운 자극 한 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뇌를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당장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는 뇌의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자극은 뇌가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듭니다. 이 2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뇌는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뇌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조합 습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식사 습관, 운동 타이밍을 어떻게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뇌 건강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습관의 조합에서 나오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